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4년도죠. 24년도 경찰직 상반기예요. 상반기 경찰직 심층 면접 코칭반 OT 영상입니다. OT 영상.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대1로만 진행하잖아요. 1대1 코칭으로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코칭 수강 받는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고, 원래는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윌땡에서 운영하던 12명 이하의 소수 그룹반도 같이 했어요. 밀코반이라고 해서 밀착 코칭반. 그 개념을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고샤온가 쪽에서.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쪽 시험은 1대1 코칭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은 1대1 온오프라인으로만 코칭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온라인 코칭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온라인 코칭을 기반을 전제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1대1로 전화로 진행하는 온라인 코칭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배경이나 가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화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끌어내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대신에 이제 면접 경험이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어떤 행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오프라인 1대1 코칭을 이제 권장하기도 하는데, 추가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1대1 코칭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 말을 제가 잘 안 믿어요. 수험생들이 면접이니까 일단 대면에서 코칭을 받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막 서울, 경기, 강원, 제주에서 막 기차 KTX 타고 부산까지 계속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진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거의 한 80%는 첫날에 1차 코칭 받고는 원장쌤 말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왜냐면 금액대 차이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차라리 1회 더 추가로 받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같은 금액이면.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코칭 제 말 안 믿고 막 5회, 6, 7회씩 미리 다 했다가 수강 결제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바꾸고 막 이렇게. 그게 전부 다 이게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행정 처리 시간 낭비. 그래서 1대1 온라인 코칭을 기반으로 전제로 진행되고, 먼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처음 들어와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직 면접, 그 다음에 공기업, 금융공기업이든 공기업 면접, 공공기관 면접은 전부 다 NCS로 통합됐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 완료가 된 프로젝트인데, 교육 관련된 전문가, 저처럼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심리학 교수님들, 뭐 교육심리학 교수님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이 정성평가 시험인 면접 프로세스의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접 시험의 표준화 작업이 아니라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 정량평가를 제외한, 정량평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필기시험, 암기형 테스트 시험인 정량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그전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비전문적으로 진행했거든. 그래서 NCS 기반 심층 면접 프로세스가 표준화가 됐고, 아마 그런 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경력직 특채 모집할 때 보면은 뭐 필요한 직무 역량 뭐 이런 거 소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하게 될 업무 뭐 이런 거, 직무 기술서 관련된 부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NCS 표준화 작업으로 이루어져서 그 양식이 통일됐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NCS 기반에서는 심층 면접에서 대상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1에서 8단계까지 요구를 하는데, 공채 분들은 3, 4 수준,
다시 얘기하면 일반인 기준점이에요. 일반인 기준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니까 비전문적인 강사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비전문가라는 건 채용 프로세스나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거나 만들 줄 모르는 그냥 나 경찰관 출신인데 경찰 면접관으로 한번 투입돼 봤다. 또는 나는 국어 선생님이다. 난 논술 선생님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쪽 분야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면접 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지금 애초에. 모르니까 특히나 이제 경찰 퇴직하시고 경찰 면접관 투입돼 봤다라는 그 마케팅으로 경찰 면접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대상자분들이 답변 기준점을 경찰이라는 기준점을 잡아가지고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직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 기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설계가 될 때 경찰 면접에서 경찰 지원자들이 답변할 때 그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경찰직을 희망하는 일반인 기준점으로 질문을 하게끔 돼 있고 그 기준점으로 답변을 받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직무 상황 설정 이런 거 던졌을 때 이 봐라, 이 경찰 실무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경찰 직무 실무 매뉴얼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본인 근무할 때 또는 뭐 거쳐서 그 해당 파트에서 뭐 예를 들면 교통경찰관들이 어떻게 실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막 가지고 와서 외우게 한다든지 뭐 경찰 헌장을 외우게 한다든지 뭐 그런 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쇼예요, 쇼.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단횡단 하는데 할머니하고 젊은 청년이 동시에 무단횡단했어. 동시에 잡았는데 할머니는 훈방 조치하고 젊은이는 벌금을 끊었다면 젊은이가 항의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거 실무 매뉴얼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재량권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거라고요. 법을 그러니까 법의 특징과 한계성은 뭐고, 그러한 법의 특징과 한계성에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영역 내에서 재량권이라는 걸 부여했는데 이 재량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비전문적인 곳에는 실무 막 경찰관들 경찰 그 근무하시는 분들 물어봐가지고 뭐 모범 답안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우게 했다니까. 말도 안 되게. 예, 아마 지금 이걸 보면 또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절차는 집단 면접이 있고 개인 면접이 있는데 이거 제가 계속 전에부터 말하고 있는 건데 개인 면접을 먼저 보고 나서 개인 면접에서 투입됐던 면접관들이 집단 면접에 그대로 투입이 돼야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맞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지금은 집단 면접을 먼저 본 다음에 개인 면접 파트를 이제 또 따로 봐요. 그래서 여기 면접관들이 보통 계급이 높은 분들, 고위직이라고 하면 이쪽은 실무진이 투입됐던 거예요. 이게 정반대로 가야 돼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찰 면접에서 이번에 제도 개편을 했죠. 그래서 개편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뭐 이런 거 하고 동시에 이제 협업, 그 다음에 이 협업을 위한 인성 파트 부분 이거 전부 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면접 파트에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과 가치 철학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한다면 이거는 같이 일을 하는 실무진이 면접관으로 투입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위직들은 이미 실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사람들이라서 전체 판세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판세를 보는 분들이, 고위직군들이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집단 면접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찰 면접은 거꾸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거 얘기해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공무원 쪽은 인사혁신처라는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예 총괄하는데 경찰은 아직도 이 심층 면접 파트만 담당해서 이걸 개발 진행하는 전담 부서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막 뺑뺑이 돌다가 오는 거예요. 이 업무를 맡는 거라고. 뺑뺑이 돌다가 면접관이 투입되는 거. 면접관도 투입되기 전에 집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지금 거꾸로 운영하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집단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서 이제 실무진이 지금 오히려 투입되고 있고, 면접관으로. 개인 면접 파트에서 인성과 협업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려면 같이 일할 실무진이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실무진이 아니라 고위직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이게 지금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껏 이거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심층면접 정성평가 시험은 절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절차가 이게 지금 반대로 거꾸로 진행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 이 말이에요. 고위직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고위직군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실무 해결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인성 파트를 봐버리면 고위직들은 그냥 자기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사람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어쨌든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제가 전담 부서가 없다고 했죠? 이게 진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담 부서도 없고, 면접관들이 면접관 투입되기 전에 집체 교육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요거 체크해 주세요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절차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직무 선입견이 배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는 만들긴 했지만, 그게 완전히 그 직무 선입견을 배제시키려면 이제 면접관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 면접이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전담 부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청별로 이게 지금 큰 맥락은 NCS 기반 형태로 경찰청 본청에서 이제 각 지방청으로 이러한 이제 이 표준화된 절차들이 제공되고 그걸 청별로 하는데, 세세하게 운영할 때 면접을 진행할 때 진행 세부 절차가 표준화가 안 돼 있고 각 청별로 제멋대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면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NCS 기반 4가지 형태의 면접 중에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토론 면접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토론 형식을 갖추어 놓고 면접을 진행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경기 남부부청에서는 뭐 아예 뺑그렇게 둘러싸게 만든 다음에 뭐 이면지 주고 뭐 너희들끼리 사회자 정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청도 있고, 부산청처럼 그런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뭐 토론이란 말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사형제 찬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토론이 아닌 것처럼 토론식으로 진행해 버린다든지 공통 질문을 던져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래서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청에서는 토론 없다던데 토론 준비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고요. 이게 원래 그냥 토론 시험을 봐야 되는 거라니까, 이 시험 자체가. 근데 그 청별로 그렇게 제대로 된 형식을 안 갖추고, 예를 들면 부산청처럼 그냥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담 부서가 없다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냐면, 같은 청인데 조에 따라서 또 진행 방식 다르게 하는 경우도 생겨나요. 진짜로. 부산청인데 일부 그 면접관이 그냥 누가 사회자 한번 해서 한번 토론해보지 이런 식으로 지시하기도 했었다고.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저는 매년 지금 10년 넘게 매년 전국 각지의 수험생들 가르치고, 그 수험생들이 전국의 모든 청에 다 지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된지 알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거고. 자, 그러면 경찰 면접이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게 희한하게 아닌 게, 이걸 이제 보완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경찰관 분들이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직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관찰력이나 안목이 있어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진행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추려내긴 해요.
근데 완벽하게 추려내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 분명히 합격해야 되는 친구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시험장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가르치는 동안에 봤을 때 기준점상으로는 충분히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진짜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수험생 잘못이라기보다는 면접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고 지금 제대로 절차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뭐 좀 큰 실수를 하거나 이제 준비했던 거랑 이제 다 다른 비전 문제이고 막 참고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짬뽕이 돼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찰 면접의 구성 원리, 그 다음에 지금 강화된 경찰 면접의 특징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이미 본 채널에 영상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찾아서 보세요.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에다 그 링크를 걸어드리긴 한데 저도 너무 많이 올려서 다는 못 걸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찰 면접 준비생들이 보면 좋은 영상 리스트 쫙 이제 목차대로 뽑아서 올려드리긴 하거든요. 꼭 올려드릴게요. 그거라도 보세요. 알겠죠? 모아놓은 거 보고. 우리 프로그램은 1에서 5단계인데 먼저 교재를 말씀드리면, 교재는 이번에는 개정판을 발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화된 경찰 면접 기준점에 맞춰서 제가 작년에 다 책을 바꿨거든요. 바꿨고 강화시켰어요. 그 필요한 역량 부분을 강화시켜서 경찰 정책이 뭐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올해는 개정판 한번 안 하고 시기로 했고, 작년에 교재를 구입하신 분은 그걸 보시면 돼요. 2023년도 판이 제일 최신간입니다. 2024년도에도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바뀐 경찰 정책이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에어클래스사에 이제 경찰 면접 강의 안에 그 첨부 파일로 넣을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코칭 프로그램은 1에서 5단계입니다. 1에서 5단계고, 제가 그 면접이 강화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엄청 강화시켰거든요. 여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지금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좀 빠른 분들은 5회 만에 이 전체 프로그램 1대1 코칭 5회 만에 다 완료하는 분들이 많았고, 보통 한 이제 7회 안에는 다 이제 이걸 완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MZ 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화한 부분이 너무 이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코칭이 보통 평균적으로 4회까지 걸리는 거예요. 1단계 하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수험생들이 많이 지쳤어요. 지쳐서 막 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협업 분야, 협업 능력,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무 윤리 의식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이걸 중점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체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걸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강화한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저도 같이 강화를 했는데 코칭이 한 3, 4회 이상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거는 좀 이 1단계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제 인생 가치 철학, 그 다음에 직무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 구간이라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매년 코칭을 진행할수록 이 강화한 부분도 있고, 이 MZ세대 분들이 특징이 딱 명확하거든요. 이 MZ세대들이 특히나 이 부분을 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MZ세대가 뭔가 가치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MZ세대들이 짧은 동영상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가치 철학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그러한 기준점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대부분 다 A를 표현하고자 하면서 언어로 표현할 땐 또 B를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짚어드리면 되게 놀라거든요. 놀라는데
저도 힘들어요, 진짜. 저도 힘들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2단계는 1단계, 그 대신에 이제, 2단계는 개인 면접 핵심 예제를, 유사 속성 분류를 해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응하는 거라서 이거는 여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코칭 3, 4회 안에 이제 2단계까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5회 동안 2단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예외적이고 보통 코칭 3, 4회, 4회, 보통 4회, 5회 안에 이제 2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세스 안에서 요거는 이제 순수 이론 파트인데 요거는 2회 정도 소요가 돼요. 코칭, 1대1 코칭 소요되는 게. 그 다음에 4회, 5회는 1회 만에 끝낼 수도 있고 2회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개인차가 존재하긴 한데 좀 잘 따라오는 분들은 4, 5회를 4단계, 5단계를 1회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 2회 정도 돼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뭐 최소로 잡아도 3회, 2회 잡아도 7회가 되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4, 5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2, 3단계까지 보통 6회가 소요된다면 8회까지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강화된 면접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이 코칭 전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게 보통 7에서 8회. 좀 많이 걸리는 사람이 9에서 10회 되는데 보통 8회 전후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프로그램 신청하셔야 돼요. 보면 1회, 2회만 받고 인성 파트 부분만 코칭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 점 보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1단계 앞단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소 면접 코칭을 4회, 3회에서 4회 이상, 5회, 원래는 제가 이거를 코칭을 한 2회만 수강 결제한 다음에 더 진행할지 결정하라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필요한 코칭 횟수가 확 바뀌면서 최소 3회에서 4회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1단계는 일단 끝내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수강 결제할 때 최소 수강 결제 기준점은 3, 4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점이 1단계 때, 1, 2단계 때 이제 개인 인생관, 인성 파트 부분을 이제 도출하는 걸 훈련할 거고, 요게 이제 이론 파트고,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게 이제, 시사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상황 설정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개인으로서 나고, 이게 대한민국 국가 속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는 경찰이 된다면 경찰 조직체 내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준점을 배우는 건데 이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답변의 완성도는 4단계가 끝나야지만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고 제가. 그러니까 수험생들 중에 보면 1단계, 2단계 할 때 이게 지금 자주 나오는 질문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무조건 완성도를 완성해 놓고 외워야지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 다음 과제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럼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제가 가이딩 해드리는 대로 수정만 가볍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4단계까지 딱 완성하고 나면 단계를 진행하고 나면 1, 2단계 때 답변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 확. 우리 사회에 대한 이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단계 끝나고 나서 5단계 때 1에서 4단계까지 답변 최종 수정본 확인할 거니까 4단계 끝나고 나서 1, 2단계 때 답변들을 완성하려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 하면은 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막 이제 코칭 횟수는 많이 들어가니까 요까지 어설프게 끝내놓고 또는 여기 하다가 말면서 그 어설프게 끝내고 이제 제가 가이딩 해드리는데 답변 완성해서 외워야지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 사회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같이 올라가요. 이게 완성도가.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인데, 코칭 수강 딱 결제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코칭 횟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코칭을 3회 수강 결제했잖아요. 그러면 1차 코칭, 2차 코칭, 3차 코칭을 간격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진행해야 돼요. 막 열흘,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내가 시험 치기 직전에 마지막 코칭 받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 프로그램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퀄리티 있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점에 맞게끔 퀄리티 있는 답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제가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요. 이거는 저희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합격수기나 수강 후기 많거든요. 그걸 좀 읽어보세요. 제발 수강 결제하기 전에. 그래서 5단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월 말에 체력 시험이 있어. 그리고 5월 초에 면접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4월 초에 이 프로그램 다 끝내놓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프로그램 종료할 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뒤부터는 진짜 이제 완성된 답변들을 외우고 이제 다른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훈련하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물론 이제 뭐 체력 시험 일정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7일 간격까지는 괜찮은데 최대 7일 간격이 넘어가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확! 거의 한 80%까지. 그래서 저한테 코칭 받았던 분들, 합격생들 얘기 들어보면 원장님이 왜 각 코칭 단계별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최대한 빨리 프로그램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요쯤에 오면. 그러니까 좀 시킨 대로 하세요. 제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강 결제하자마자 그날 당일에 제가 온라인 예약 페이지 딱 보내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3, 5일, 5일 간격으로 내가 3회 수강 결제했다면 3회 모두 다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다 해야 돼요.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건 여러분 조정해야 돼요. 그 일일이 어떻게 제가 다 조정해드려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강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반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수험생이라면 체력학원 시간대를 본인이 바꿔야 돼요. 그걸 저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조정해드려요. 그걸. 전국 각지에서 한두 명의 수험생들이 수강 결제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빈 타임 있으면 무조건 예약 다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시간대 빈 거 혹시나 중간에 나타나면 그때 또 본인이 재빠르게 예약 신청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나중에 몰릴 때는 확 몰려요. 이게 예측이 안 되게 확 몰린단 말이에요. 예, 그 분명히 예약 페이지상 몇 타임이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수험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확 몰리니까 그냥 금방 탁 주차별로 마감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망설이다가 왔는데 막 2주 뒤까지 다 풀로 마감이 돼 있으니까 코칭 받고 싶은데 막 이제 발만 동동 굴리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뭐 안 돼요 이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24시간이잖아. 어떻게 못 해드려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수강 딱 결제하자마자 그날 직후에 제가 온라인 예약 페이지 보내드리면 딴 거 할 필요 없이 일단 3회 수강 결제하셨으면 3, 5일 간격으로 이거부터 빨리 예약 신청하셔야 돼요. 비어있는 타임이 무조건. 이게 내가 그 타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본인이 개인 일정을 조정해서 거기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코칭 받을 수 있다고. 나중에 막 한 중간쯤 지나가면 이제 비전문적인 그런 필기 과목, 대형 면접 캠프나 아니면 스피치 학원 같은 데 있다가 이게 분명히 아니거든. 아니다 싶어가지고 찾아왔는데 다 마감돼 있고 막 중간에서 계속 저를 붙잡고 이제 막 카톡으로 하소연을 하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코칭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론 설명하는 거는 이론을 1대1 코칭할 때 이론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0회에도 부족해요. 그거는 1대1 코칭을. 그러니까 이론은 저하고 파트너사예요. 제 회사가 아니라 파트너사인 에어클래스사에 경찰 온라인 면접 이론 강의가 제가 촬영한 게 올라가 있어요.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카톡 플러스 채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카톡 문의를 주시면 제가 공고문 모음을 딱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공고문 모음을 딱 보고 수강 결제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톡 플러스 네이버 카페에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수강 오기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코칭을 1대1 코칭 받아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면 저한테 거기 공고문 모음에 보면 오시는 길 하단에 회사 계좌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공고문 모음 하단에 1대1 온라인 코칭 금액이 상세히 나와요. 3회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도 다 나오니까 저한테 제발 산수 질문 좀 하지 마세요. 3회는 얼마인가요? 그 공고문 안에 분명히 예시로 계산 금액까지 있는데 3회면 얼마예요? 이 금액 맞나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저 미쳐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그건 산수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확인하고 있냐고요. 그 공고문 모음에 다 나오는데. 그러면 3회가 얼마면 4회는 얼마인지 그 산수 문제잖아. 좀 물어보지 마. 나 그거 답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예.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일단 3회 코칭 먼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최소 근데 수강 결제 기준점이 3회예요. 원래는 작년까지 4회였거든요. 근데 3, 4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수강 결제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 나오는 회사 계좌에다가 해당 금액 그냥 이체하고 연락만 주면 된다고요. 그 회사 계좌예요, 회사 계좌. 회사 계좌니까 계좌 이체하고 연락 주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방문해서 카드 결제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방문하고 카드 결제하고 가면 거기에 되는 소요 시간, 그 다음에 저한테 말 걸 거 아니에요. 그 소요 시간,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두 명이냐고,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그냥 계좌이체만 하는 거예요.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깜빡하지 않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고, 현금 영수증은 코칭이 모두 다 종료되고 나서 당연히 발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오해만 하는 게 아니라고. 또 추가로 7회 할 수도 있고 8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코칭이 끝나고 나서 3일 이내에요. 3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해야 돼. 막 해가 넘어가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 달라면 못 발급해 드려요. 그는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한참 몇 달 있다가 얘기하면 제가 또 그 기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3일 이내 모든 코칭이 종료되고 3일 이내에 코칭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방문도 안 되고, 그리고 수강 여부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고문 영상 보고 수강 결제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라고요. 그거 제가 답해드리고 설득해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다 해도 아까워서 안 하고, 그런 시간은. 알겠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전화 좀 걸지 마세요. 전화 선 뽑아놨는데 제가 타임별로 전부 다 스케줄이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대1 코칭 안 할 때는 영상 강의 촬영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하루가. 근데 이렇게 그런 거, 나 상담, 제가 성적이 낮은데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 판단 몫이고, 수강 결제할지 말지도 본인 판단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하소연한다고 이제 전화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만 낭비해요, 서로가. 그냥 공고문 모음 보시고, 그 다음에 OT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 수강 후기 올려놓은 거 카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원하는 코칭 횟수만큼 금액 계산해가지고 이체한 다음에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온라인 이론 강의 있죠. 온라인 이론 강의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 할인권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할인권.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 이론 강의는 공유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코칭 비용도 지금 할인된 금액으로 안내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 온라인 이론 강의를 의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또 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해당 부분을 부담을 하고 1대1 코칭 비용이랑 온라인 이론 강의 일정 부분을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권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리는 그
구성 원리에 따라서 답변을 작성해 주셔야지 코칭을 할 때 그 과제, 답변한 과제를 보고 코칭할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간혹가다 진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씩 교육 수능성이 진짜 낮은 사람들 이 영상 강의 결제만 하고 아예 안 보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답변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코칭 받을 때 박살이 나요. 막 그 뻔히 표가 나잖아요. 그 이론에서 제가 설명했던 걸 코칭하면서 같이 떠들어. 제가 또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시간도 아깝지만 제 시간도 아깝단 말이에요. 그 이론에서 제가 이론 강의 때 분명히 구성원리상 가이딩 해드린 대로 답변을 작성만 하면 되는데 안 본 게 표가 난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론 강의 때 설명했던 걸 또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어야 돼요. 코칭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과제를 작성할 때는 면접 답변식으로 작성하는데 분량이 긴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줄이면은 진행이 안 돼요. 뭐 키워드 위주로 적는다든지 이러면 과제를 안 해왔다라는 게 되고 저는 그냥 그 노쇼 처리해버리고 수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과제를 했다는 전제하에 그 과제를 가지고 코칭하는 수업인데 과제를 제대로 안 해오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럼 그거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까먹은 거란 말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수험생이 있어요.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제가 과제를 못했는데 어려워서 못했는데 그냥 원장님이 저한테 제 궁금한 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너무 불쾌해요. 모욕감이 느껴지고 전문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일반 수험생이 어딨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노쇼 처리해버리고 그럼 환불 안 돼요. 노쇼 처리니까 당연히. 그냥 수업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드리고 싶어도. 과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수업을 할 거야. 맞죠? 그래서 이론 강의 보시고 그 가이딩대로 답변을 작성만 하시면 제가 그걸 기반으로 분석해서 가치 철학 도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장 배경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철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추출하고 도출하는 훈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과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온라인 이론 강의가 올라가 있는 에어클래스4는 제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그쪽에 문의하셔야 돼요. 저한테 문의하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회사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몰라요, 그게. 알겠죠? 거기 문의하시면 고객센터에서 진짜 친절하게 다 해드려요. 해결해드린다고. 마지막으로 1대1 코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시험은 당신은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가치 철학을 형성해서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살아온 성장 환경이 전부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 속에서 형성된 가치 철학 기준점이 전부 다 달라요. 사람의 지문처럼. 근데 그거를 어떻게 3명, 4명, 5명 모아놓고 10명, 100명, 200명 모아놓고 어떻게 그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에서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 그 이론마저도 제대로 된 구성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1대1 코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3명, 5명씩 그룹을 모아가지고 그룹 코칭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룹 코칭에도 금액 할인은 없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왜 그러냐면 가치 철학 기준점에 대해서 도출해야 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가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게 도출이 안 돼요. 본인이 대답을 잘 못한다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1대1로만 진행해야 돼요. 물론 이제 4단계, 5단계는 집단 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그룹 코칭을 원하면 그룹으로 해도 진행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험생들끼리 스터디도 짜드리는데 연습하라고. 그거는 이제 수험생들 선택사항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이 많아서 좀 많이 생략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쭉 리스트를 모아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면접이 당락자화입니다. 체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체력도 패스제로 바뀌고 2025년도긴 한데 지금 MZ세대들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본에만 충실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아까 얘기했던 본인의 가치 기준점만
정확하게 전날만 해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이제 점수는 더 받기 쉬워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필기 발표하자마자 바로 준비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